현대소설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 작년 수능에는 박태원의 골목안이 나왔네요. 자, 얘도 중략 줄거리가 있습니다. 중략 줄거리. 골목안, 9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소의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다. 그런 내용이구나. 28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문제 유형은 새롭게 출제된 유형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설명이라고 나올 때 대부분은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 이런 구조를 물어보는데 얘는 전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좀 고난도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에 이렇게 설명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적절한 거라 하더라도 한번 쭉 읽어주세요.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여기에 있는 이 선지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한 개이지만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보다는 비슷한데 살짝 다르게 낼 거기 때문에 선지를 이렇게 되면 전체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9번 ABC, 아직 얘는 지문을 안 읽은 상태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31번의 보기로 먼저 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렇게 나와 있어서 뭐 골목안 요런 식으로 작품에 대한 거를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첫 줄이 벌써 서술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보기를 안 읽고 그냥 본문을 먼저 읽는 게 시간에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번을 여기서는 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읽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29번 그렇고 30번 보니까 집주름 영감 양서방,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도 되지만 빈칸이 보이시니까 집주름 영감, 그 다음에 양서방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소설을 읽을 때 이 인물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데 아까 중략 줄거리에서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대요. 그러면 여기서 양서방은 뒷간에 갇힌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뒷간은 여기서 화장실입니다.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위에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고소설도 마찬가지고 소설에서는 인물과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물과 사건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인물과 사건을 먼저 꼭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돼요. 인물과 사건을 정리하라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한 심리 상태까지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얘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과 함께 정리를 반드시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에서 꼭 나오는 건 서술 시점, 즉 서술자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시점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1인칭과 3인칭. 이 두 가지를 꼭 소설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과 사건을 정리하면 28번이나 30번 문제, 또 때에 따라서는 29번까지도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작년 현대소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수능도 그렇게 출제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